안녕하세요. 동동주입니다. 와, 저는 진행자를 맡은 윤지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할 콘텐츠는 알쓸 신안인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오락성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매체들 속 환경 이야기를 짚어보는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동동주 팀원들과 함께 팟캐스트 형식으로 환경과 관련된 웹툰을 다루며 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은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웹툰은 네이버 웹툰 물 위의 우리입니다. 본격적인 환경 이야기에 앞서 웹툰 물 위의 우리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의 쌀이 지윤의 쌀이 물 위의 우리의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물 위의 우리는 수차례의 지각 변동으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한 지구를 배경으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웹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 만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주거할 수 있는 토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작품의 배경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인 호주와 그의 딸 한별이는 20년 만에 그들의 고향인 양지를 찾으러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생존자들 간의 갈등이 이 이야기의 주된 컨텐츠가 됩니다. 해수면과 관련한 아포칼립스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미래 한반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여기 웹툰에서 가져온 사진 있는데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국토교통부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이라는 자료와 웹툰 속 자료를 비교하며 살펴보면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별이가 잠실에서 배를 타고 나갈 때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모두 물속에 끝까지 잠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도 물에 남은 부분이 많지 않죠. 정말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네요. 실제로도 요즘 지구는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국토교통부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 한반도 주변 해수면도 모든 해안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 부근과 동해안 쪽의 해수면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웹툰에서 서울이 이렇게 잠길 정도면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잠겼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의 배경으로 등장하나요? 이 웹툰에서 등장하는 주요 지역은 남산, 관악산, 북한산, 강원도 등 산지 지역과 한별이와 호주가 살았던 잠실입니다. 전부 해수면이 높아져도 잠기지 않을 만큼 고도가 높은 곳들이에요. 2부에서는 남부의 모습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초반에 사람들 간의 갈등이 물 위의 우리의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주요 요소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설정 속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잠실, 남산, 관악산, 그리고 북한산으로 이루어진 서울연합과 강원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지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수용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나 강원도가 물자들을 독식하고 사람들을 출입할 수 없게 문을 걸어 잠그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숨을 피하려고 하는 양지는 그런 강원도의 압박을 받아서 물자를 나누어 줍니다. 서울연합과 강원도 그리고 남부의 무법자들은 생존 그리고 본인의 신념에 따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이라는 배경에 맞춰진 지형 설정과 현실적인 갈등 구조가 이야기의 완성도를 한층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환경과 관련한 내용은 웹툰의 날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짧은 봄과 긴 여름이 사계절의 전부입니다. 또 여름철 내내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기온과 관련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번 추석에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된 이유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얼씨피를 토대로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예측했을 때 2071년에서 2100년의 서울의 겨울의 길이는 약 40일 짧아지고 여름은 40일 길어집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된다면 웹툰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요. SSP 1-2.6에서는 긍정적인 미래 모습을 바라보며 그다지 짧지 않은 봄과 가을의 길이를 보여주었지만 SSP 5-8.5에서는 훨씬 짧아진 봄과 가을의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IPCC의 얼씨피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2.3도에서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강수량은 3에서 18% 증가하고
강수 일수는 5.6일에서 6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웹툰에서는 여름철 내내 비가 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비가 오는 날이 줄어들고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차이가 있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계절 지속 기간 상단 사진에 있는 SSP 이건 뭔가요? SSP는 기존의 복사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결정하던 RCP 개념과 함께 인구수,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등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여러 방향으로 예측하고 그것을 시나리오화하고 있다니 흥미롭네요. 환경이 변하면 그 안에 사는 동식물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웹툰에서는 동식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웹툰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멸치가 갈치 수준으로 커지고 고래와 같은 해양 표류는 멸종했죠. 웹툰은 단순히 웹툰일 뿐이겠죠?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이는 실제로 기후변화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환경의 변화는 충분히 동식물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호초 백화 현상은 산호초 조직 내부에 공생하는 조류가 파괴되면서 기저골격인 흰색 회색질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수온에 민감한 산호들은 생존의 한계에 도달했고 자신의 색깔을 잃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바다의 숲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공생하며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워지는 지구는 바다의 숲을 파괴하고 있죠.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배경이자 지구에 존재하는 산호초의 3분의 1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 산호초 중 81%가 백화 현상의 피해를 받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이러한 문제들이 스토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훈님, 이러한 환경 문제들이 스토리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환경 문제는 캐릭터들의 생존 전략과 결정, 그리고 웹툰의 전반적인 배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물자 부족이 무리의 우리라는 웹툰의 갈등의 주요 뼈대라는 점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웹툰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합과 강원도 간의 전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세력 모두 생존을 위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도 매우 궁금합네요. 맞아요.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가 서로 얽히면서 이 웹툰이 보여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웹툰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무리의 우리를 봐주세요. 좋은 이야기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알쓸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공동지였습니다. 공동지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